네, 달달한 공략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달달한 10분, NTNW 이달의 어드바이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반도체 2차 전지가 같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어떤 시각 가지고 계신지 달달한 포인트 통해 체크 받아보겠습니다. 오후장 달달한 포인트, 가파른 고용 둔화, 지켜내는 빅테크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그 졸추 보고서에 따르면 구인 건수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를 했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 꼽아주신 게 고용 지표잖아요. 5월 고용 지표도 예상보다 둔화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실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오늘 성장주가 좀 강하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성장주의 강세 흐름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전략 들어볼게요. 네, 지수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욕 증시부터 보시자면요. 계속되는 경기 둔화 신호에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발표된 미국의 채용 공고 건수 보시면 805만 9천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2021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용 둔화 신호의 채권 금리는 4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스와프 트레이더들은 11월 첫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죠. 패드워치에서는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55%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둔화되는 경제 지표의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은 오늘도 마냥 웃고 있지만은 못했는데요.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로 분류가 되는 채용 공고 건수가 두 달 만에 10%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시장은 채권금리 하락에도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포렉스닷컴은 졸트 데이터가 국채 수익률을 하락시켰지만 경제나 기업 성장에 대한 우려로 상쇄되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버든스 캐피탈에서는 시장은 촉매제를 찾고 있고 또 나쁜 소식이 실제 나쁜 소식으로 다가올 시점이 올 것이다 라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래왔듯이 미국에는 엔비디아와 빅테크들이 있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와 빅테크들이 지수를 방어해내면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계속되는 채권금리 하락에 국내 증시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수급 상황을 보시면 여전히 좀 꼬여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상태고요. 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기관이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기관들이 특별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젠스랑 CEO의 발언이 전일 시간일부터 굉장히 뜨거웠죠. 삼성전자를 선두로 해서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양시장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지만 삼성전자와 HBM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최근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전력 설비 관련주들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를 받았던 금융 지주사들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은 삼성전자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해드리겠고요. 테마 동향 보겠습니다. 금일장 테마 동향은 어제까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동해유전 관련주들이 금일 조정 흐름이 나오면서 테마 시장이 좀 얼어붙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차트를 보신다 그러면 대장주인 동양철관을 보실 수가 있겠죠. 동해유전 관련 섹터 중에서 가스관 관련주 중에서 대장으로 이 현상에 성공한 동양철관 금일도 상한가 터치하고 지금 조정 구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새롭게 두각을 나타낸 지금 넥스틸도 다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하성밸브 금일 또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일 정유 관련주나 가스 관련 섹터에서는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형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2차 전지 중소형주들까지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테이펙스를 대장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에코프로 머티, 에코엔트림, TCC 스틸, 그리고 리튬 포스와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슨왕 CEO의 발언으로 오랜만에 중소형 반도체 섹터가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또 오전 한때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PSK 홀딩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네오셈과 같은
중소형 반도체 섹터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AI 관련주로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SP소프트 지킬 자리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엔터 관련주이자 한때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주목받았던 종목이죠. 아센디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관련주이자 AI 관련주로 또 보실 수 있는 종목 웨이버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로는 핌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보로노이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금일장 이슈와 거래대금을 동반한 강력한 테마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경기 둔화 신호에 미국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덩달아 우리나라 시장도 갈 길을 잃은 모습입니다. 사실 실물 경기는 작년부터 계속 좋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그동안 AI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빅테크와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주도해왔지만 이제 그마저도 좀 힘겨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의 시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시장이 더 이상 배드이즈 구슬 외치기를 좀 주저하고 있지만 그동안 증시를 주도해왔던 AI 섹터의 대장인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 한 시장의 급격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모든 지표가 경기 침체를 가리칠 때 마지막까지 버티던 것이 고용과 부동산이고요. 이제 그중에 한 축을 담당하던 고용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수가 갈 길을 잃었다고 해서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시장이 배드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섹터 간 순환매와 종목별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앤홀드가 다소 까다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 내에서 단기 스윙 전략을 유지하시면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바이 앤 홀드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나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기 스윙 전략 유효하다라고 하셨고요. 그 전략에 딱 들어맞는 종목들 AS 받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워트입니다. 어제 추천 준데요. 오늘 아침에 17.8% 폭등하면서 하루 만에 12%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좀 강했다 보니까 아마 좀 대응하기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도 5일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워트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워트 사실 제 방송을 열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대응하기가 어려울 건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간 외에서 상승을 크게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장 초반에 시가갭을 크게 띄우겠죠. 그렇게 시가갭을 크게 띄운 종목들 같은 경우 시가를 이탈하면 수익을 챙겨가자라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가갭을 띄울 때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을 아마 만드셨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워트 같은 경우에는 전일 시간 외에서 7%대 상승을 했고요. 젠슨왕 CEO의 삼성전자의 HBM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 문제가 없다.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저는 HBM 관련주로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냈었죠. 동종목 차트 바로 보신다라면은요. 지금 갭 상승을 크게 하고 음봉으로 밀어내는 모습이지만 지금 시가에서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다시 조정 구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빠른 상승을 기대해본다라면 1,500원 지지 중요하고요.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단기간에 15,000원 목표가까지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500원 지지라인 확인하시고 목표가 15,000원까지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이 종목 5월 14일 추천 종목이고 5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한 후에 최고 2,700원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원전 테마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궁금한데 오늘 AS 들고 와주신 이유는 추가 매수일까요? 네,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동해유전이 발견이 되면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진다라는 이러한 내러티브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설득력이 없는 내러티브로 원전의 큰 흐름을 막아설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장인 우리 기술이 지금 현재 고점에서 버티고 있고 또 다른 원전주들은 지금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스마트 원전 사업, 이쪽 SMR 쪽으로 상당히 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종목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지속해서 2,200원 지지라인 체크를 해드렸고요.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대장주로서 다시 한번 또 2,700원, 2,800원까지는 충분히 또 반등 구간은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800원 돌파한다라면 그다음 또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당히 대장주로서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끼가 있는 종목이다. 2,200원 지지 확인하시고 전고점까지 다시 갈 수 있다. 만약 2,800원 돌파하면 추가 상승까지 말씀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오늘장 달달한 공략주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바로 동양 에스텍을 준비를 했는데요. 동사는 최근에 정부가 동해에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나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라는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동사가 가스관이나 배관 등을 제조 판매하는 관관 전문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관 테마 내에서 종목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신다라면요. 바닥권에서 대량의 수급이 들어왔지만 아직 시세를 제대로 분출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000원 보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해 유전 관련해서 동양 에스텍 오늘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3,000원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달달한 종목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